안녕하십니까. 남동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김재롱입니다. 저는 2015 개정교육과정 건강, 경제, 안전 영역에 1학기 때 했던 그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오늘 핵심 포인트로 강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성취 기준별 현장적 방학 및 적별성 학생이라는 부분입니다. 저희 15분이라는 시간밖에 없어서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8살, 9살 때쯤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그 만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었는데, 이 안경만 끼면 그 상대 편에 있는 사람의 전투력이라든지 모든 정보가 다 나오고 어떤 그 지역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은 현실 속에서 지금 저희가 대처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로 잘 얘기했습니다.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교육은 혹은 우리 수업은 우리 체육은 어떤 식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체육 수업이나 체육 교과가 정말 체육 교과로서의 정체성이라든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가령 수학 교과, 국어, 영어, 역사, 음악 교과와 같이 체육도 교과로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있죠. 그 정체성은 저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는 체육 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들도 각각의 그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철학들이 그런 모여서 교과의 정체성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라는 부분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에게 좀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교과의 경우에 A 학교나 B 학교에서는 역사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면 어떤 A 학교에서는 삼국시대만 배우고 B 학교에서는 조선시대만 배우고 이런 경우가 보셨어요? 보셨죠? 고조선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미개적으로 전부 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령 그 내용 중에서 그 선생님의 특성에 따라서 조선시대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면 다양한 전쟁 중에서 이러한 전쟁을 소개하고 이러한 전쟁 중에서 정말 학생들이 더 중요하게 배워야 될 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서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고 가죠. 두 번째 예는 수학 교과입니다. 궁금증이 있어서 수학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수학 교과에서 말하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중간중간 빼먹고 학생들한테 지도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당연하죠. 왜냐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은 국가의 국민 공통교육과정을 배우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A 학교에서 40년 한주 더하기 학교 1세만 배우고 B 학교에서는 나누기 곱하기만 배우면 이 학생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교과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근거를 해서 수업이 진행되는 거고, 그런데 왜 체육은 조금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물음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고, 어떤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어떤 학교에서는 또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지도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교사 입장에서는 체육과 교과에 대한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지도하는 입장은 충분히 공감이 되나, 학생 입장이라면 전체 영역에 대한 국가에서 내려주는 국민공통교육과정 내에서 체육교과에서 배워야 되는 그 내용을 학생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결핍 때문에 있지 않은 것.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체육교과가 지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혹은 교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교육과정 성취, 역사 교과는 이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 이 삼국시대만 뽑아서 가르치지 못합니다. 여기서 다 이렇게 지도가 돼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수학도 마찬가지로 지도가 돼야 됩니다. 음악, 미술, 다른 교과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 자신도 그랬거든요. 저 자신도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한 학기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 학기 수업이 끝나고 전체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무슨 수업 교수학습 방법 패치라고 생각을 했으나 뒤로 가서는 공허했습니다. 그게 나만의 체육은 아닌지 정말 나만의 체육은 아닌지 라는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기준 틀이 있더라고요. 그 틀 안에서 마음껏 그 교수학습 방법을 수업 장면에 해내면 그 부분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 체육은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정말 많은 선배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체육 수업 시수도 너무 많이 증가했고 체육 교사도 엄청나게 증가해줬습니다. 결국에는 체육 교과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 틀이나 이런 기준들이 어느 정도 모호해진다면 이러한 르네상스 시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또 다시 하락하고 체육 교과 왜 있을 필요가 뭐 있는데 그 정말 시설 좋고 강사진 좋은 외부 시설에서 체육을 대체하면 되지 않겠나? 혹은 창의력 체험 활동에서 체육을 편성시켜서 정말 좋은 선생님들로 구성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조금 두렵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교육관의 성취 기준에 의해서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체육의 범위를 전부 다 한번 도입시켜 봤던 결과예요. 저는 그래서 1학기 때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먼저 종목으로 먼저 가지 않았고 성취 기준을 먼저 뽑아냈습니다. 건강에서는 건강 1, 2에 대한 부분입니다. 넷 경쟁에서는 넷형 경쟁에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리고 안전에 대한 영역에서 하나,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가지고 이 내용을 학생들한테 지도를 할 것인데 어떤 방법을 하면 좋지? 이 내용은 좋아. 서술형 평가를 그냥 바로 치는 게 학생들한테는 이 내용을 투입하는 학습하는데 빠른 방법이야. 혹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능을 가르쳐야 돼. 기능을 가져서 학생들 투입해야지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학생들이 받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게 있지만 그 기준은 이 내용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변한 거죠. 그 교수학습 방법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바뀌나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변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 계획이나 수업 계획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총 40차시에 의해서 건강 활동을 일주일에 3시간씩 들어있는 영역 대상으로 40차씩 한다는 부분들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위에 지금 현장의 체육은 반응 형태 3, 4월달 건강활동, 5, 6월달에 경제활동, 7월달에 안전 영역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학생들한테는 단편적인 깊이가 많이 없는 그리고 학생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런 체육이나 스포츠에 대한 가치를 지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교사 입장에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달별로 쪼개는 걸 가지고 수업 시간 그 자체를 조금씩이라도 그 부분들을 가로로 쪼개기 시작해서 건강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매일 수업에 15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계획을 보시게 되면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를 했죠. 하지만 이 결과는 50m 달리기 8초 뛰었다고 100점이고 9초 뛰었다고 90점이고 이런 평가 계획이 아니고 최소한의 성취 평가제에 나오는 평가 체계를 만들어서 팔 근력, 악력을 측정해서 남학생들은 35, 여학생들은 25만 성취하면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패스.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영역이 패스가 된 부분을 반해서 점수가 이렇게 분류된 거죠. 그런 부분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운동 체력에 대한 부분들로 총 10가지 종목으로 세팅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 참여하고 도짝이 돼서 파트너가 되어서 그 활동에 대한 결과하고는 상관없이 활동 실시한 그 과정만 있으면 활동에 참여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로 저희가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그 과정과
결과를 조금 더 동기를 부여하고 조금 더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강한 힘을, 동기와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활동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로 건강체력과 운동체력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총 10개 종목에 대해서 건강과 운동체력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수업 전 10에서 15분 정도 활동에 바로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학생들은 스테이션식으로 하루에 할 수 있는 종목이 2개에서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스스로 일정 한 학기 동안 자신이 종목별로 과정을 5번, 성취를 2번 정도 자기가 스스로 그걸 계획하고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에 이 부분들은 미래 역량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활동에 참여하면 학생들은 저에게 오고, 그리고 나서 와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했습니다 했을 때 저는 그리고 다시 그 종목의 어떤 신체적인 요소를 발달시키는, 그러면 학생들은 인지를 하고 스티커를 받고 가서 자신이 한 종목에 대한 발달에 대한 스티커를 채워나가요. 10개 종목을 하루에 두세 종목밖에 못하지만 학생들은 자기가 스스로 오늘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해서 편성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학생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학생 스스로 실천하고 동료 혹은 자기가 평가하고 와서 스티커를 받고 스스로 해요. 이 부분들은 아침 플럼기 학원과 연계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과정 중심 평가의 교수 평가의 핵심이거든요. 수업을 교육과정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수업을 통해서 이런 스테이션식으로 학생들이 활동을 가고 그 부분들이 평가로 바로 이어지고 이 부분들로 기록화되는 부분들이 참 연계관계가 잘 짜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해봤습니다. 3년 전에 해봤거든요. 체크리스트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체육 활동에서 조금 고추장스러운 혹은 활동에서 불편한 무엇인가가 들려가지고 있으면 활동 피드백이나 학생들의 교수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평가는 과정중심 평가에서 교수 평가에서 말하는 과정중심 평가는 정말 간편하게 하지만 학습에 대한 수업적인 내용을 바로 확인될 수 있는 그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과정 중심 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갔으면 그 과정 중심 평가를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고민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간단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선생님 저 체크리스트를 실제로 가지고 왔거든요. 선생님 제가 말씀 안 할게요. 그러면 명렬이 딱 다 되어 있으니까 종목이 다 나와 있거든요. 어떤 1학기 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 활동에 대해서 부족한지, 어떤 친구가 나태한지, 어떤 친구가 스스로 그거 안 한지, 어떤 친구가 정말 운동 잘하고 선천적인 능력이 타고난 친구들도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았으면 점수를 못 내요. 운동 열심히 하고 성실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과정에 대한 점수를 다 받아요. 그럼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운동을 잘하지만 한량력, 유연성에 대한 부분들이 스티커가 안 붙어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다시금 기록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면 선생님 저 자료만 하나만 가지고 그냥 예상해서 적는 게 아니고 저 객관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가는 부분이 뭐냐면 처음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기록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기록을 무엇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뭐로 돼야 되냐면 평가 계획에 들어오고 수업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학생들이 그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혹은 잘 된 부분에 대해서 기록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일체화란 말이 분절적인 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일체화된 하나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지 이 부분들이 연계된 관계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정말 말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강의식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1대1로 조금 얘기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나타 학습법을 통해서 학습지를 진행해요. 이 부분들이 또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1, 2차시입니다. 이 부분들이 한차시의 모든 부분들을 학습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한차시에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부분들을 4, 5차시에 걸쳐가지고 이 부분들을 학습해요. 한자시에 이만큼
B반트, B반트 1, 2분을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으니까 1시간.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간단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학생들이 와서 바로 저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 그 다음 자리, 구성 이런 부분, 동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다 얘기되어 있어야지만 그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켈리가 가지고 작성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경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저희는 학생들이 우리와 같이 성인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헬스장이나 수영장 가서 내가 건강해지고 싶은 그런 요구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2015에서 말하는 핵심 역량이다. 결국에 이 부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로 분석을 하고 어떤 친구는 슬픈 학생, 키가 신체적으로 큰 학생, 어떤 친구는 성취한 학생, 어떤 친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깨어나게 일어난 학생, 어떤 친구는 슬펐는데 기뻤던 학생. 그런데 이 작업이 제가 확인을 하자. 결국에 평가의 과정, 학습하는 그 과정을 평가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이 학습지를 구성했는데 만약에 제가 이 활동에서만 끝나고 이 부분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건강 활동에 대해서 참여했으니까 학습을 했으니까 건강해지겠지, 운동 체력이나 건강 체력에 대해서 건강해지겠지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 학생의 특성에 맞게끔 그게 맞게끔 학생들은 교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친구한테 가서는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기 근데 운동하니까 괜찮지 이렇게 동기부여죠. 이 친구는 키가 작은데 운동하니까 키가 크다. 그 부분들을 학생 전체한테 공유하면 또 그런 부분들로 교과의 특성이 또 살아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분석하죠. 그 다음에 건강활동은 그렇게 짜여져 있고 매 시간 수치고 경쟁활동, 매트활동이 또 본식 또 활동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취 기준이 역사 특성, 유형기물 기록 상관제를 대해서 강사하고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영화를 활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특성에 대해서 레드앤 특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든 신문을 통해가지고 코리아라는 영화를 통해가지고 네트형 경쟁 스포츠니까 결국엔 네트가 있다는 부분들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남북한에 대한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스포츠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네트형 경쟁 스포츠 이해하는 그 특성을 이해하는 부분들로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지를 구성할 때도 학생의 비판적인 사고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남북 관계의 단일팀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토론 작업을 좀 거쳤습니다. 어떤 친구는 평화에 대한 스포츠로 활용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런 한국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다 바쳐서 하는데 정치적 이유만으로 그런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자신은 또 부정적이라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생각이 폭도 넓어지고 어떤 부분들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학습지로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또 공유를 할 때도 저는 그 개인 학습지를 평가를 위해서 그냥 가지고 와서 90점, 100점 나눠 것보다 요즘은 공유 소통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의 생각도 많이 들어보기 위해서 갤러리 워크라든지 이렇게 다른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전시 혹은 이런 모든 학습을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지를 모든에 가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금 모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그리고 좋다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더 풍성한 그런 이야기들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모든 학습지를 신문을 이렇게 개인별로 진행하고 뭐라는 주제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냥 배드민턴의 배드민턴 역사에 대해서 우드춤을 만든 이렇지는 않거든요. 배드민턴에 대한 모든 것을 하고 풀어버리면 학생들은 배드민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그 다음에 셔틀콕, 이런 역사, 이런 부분들로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드민턴 경쟁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들로 주가 이 부분이거든요. 39차 시에 의해서 푸더크에서 배드민턴, 네트행 경기 배드민턴을 또 종목으로 활용해서 푸더크에 대한 부분, 하이클리어, 스매싱, 서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깊이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단순히 그 푸더크도 그냥 순서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들을 과제를 너무 아주 세분화해서 잘라보면 푸더크를 할 때도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푸더크에 대한 그 정확성이 있고 그 다음에 푸더크 정확성과 그런 방향에 대한 순간 판단력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의 그 기능이지만 과제를 쪼개버리면 정말 많은 그 과제들이 쪼개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학생들의 특성은 정말 어떻게 성장이 되고 어떻게 활동되고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평가되고 기록되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분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달별로 하면 이런 부분들 디베이트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36차 시에 걸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좋았던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제 하나에 하나씩 진행이 되어서 이 부분이 설명도 구체적으로 되면 2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계속적으로 간단하게 활동을 하면서 간단하게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구성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페어플레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경기 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핸드쉐이킹을 직접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직접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 의미,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학습을 통해서 핸드쉐이킹에 대한 부분들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규칙에 대한 부분의 설명식, 강의식이보다 그 다음 준비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기나 페어플레이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활동을 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작성하고 학습을 공유하는 부분들도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경기 전략을 세우고 적용하는 부분들 조금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계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하는 부분들. 아나운 수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는 아나운 수업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보완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분이 보완할 부분이냐면 학생들한테 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 수업에 대한 의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채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조금 보완할 점입니다. 하지만 좋았던 부분들은 정말 실제 학습 시간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의도를 페어플레이를 학생들한테 지도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모여놓고 이렇게 학습지 같은 거는 불필요하겠죠. 모여놓고 오늘 페어플레이에 대해서 너희들에 대해서 선생님 지도하고 싶은데 부산 목표인데 오늘 배드민턴을 1시간 동안 열심히 할 거야. 하고 나서 페어플레이 행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생각하고 여기 참여해요. 그러면 너희는 오늘 페어플레이에 대해서 경기를 통해서 배울 것이다 라고 열심히 합니다. 35분. 그럼 땀이 흠뻑 젖어서 왔습니다. 학생들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포스트잇을 하나씩 다 만들어져 있는 장소에 가서 페어플레이 한 행동을 하고 난 뒤에 그런 느낌 쓰고 붙이고 가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교수평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체험은 간단해야 돼요 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못합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로 학습에 대한 그 핸드쉐이킹을 진행했고요. 서술 평가도 어떤 부분들은 서술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페어플레이에 대한 서술 평가를 이런 식으로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그 기사화해서 그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이 선수라면 이렇게 인터뷰를 할 것이다. 혹은 그 주목되어지게 일어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 상황 1, 2, 3을 자기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길래 도대체 싸움까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자신이 상상해서 써내려갑니다. 이 부분은 100점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60점만 맞으면 아까 그 영역에서 패스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페어플레이가 어떤 친구는 압수를 했다고 어떤 친구는 상대방에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고 페어플레이를 100점, 90점으로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취평가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활동에 참여한 그 자체를 성장으로 보고 평가를 이어집니다.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저희가 생각했었던 패러다임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트 스포츠 활동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배드민턴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성취 기준을 학생들 지도하기 위해서 배드민턴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 차씩 이거 작성하고요. 배드민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예상했을게요. 그다음 이거 한 차씩 합니다. 이 부분이요. 그 유형 타박상인지 염자인지 그 경련인지 이 부분이요. 그리고 나서 이거 한 차씩 있어 활동 열심히 하고요. 이거 스테이션으로 할 때 이 부분 와서 이 부분 연습합니다. 바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 부분 작성합니다. 안전수칙만. 이 학습지가 하나, 둘, 셋, 4차 시에 대해서
한차 시간 5분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1시간이 온전히 안전 영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체육 활동을 신체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다음 이 부분들은 안전에 대한 스포츠 시설과 장비에 대한 개발 아이디어 개발서를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위험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 부분들로 개발하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보면서 학생들이 새로운 부분으로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저희 학교 축구부가 있는데 축구부 학생이 부산에서 이 부분 과학 영역에서 은상을 획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정강이 보호대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학생들이 엘리트 선수들 뛰게 있으면 위아래로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찍찍이라고 하나요? 찍찍이를 갈아서 돌려가지고 스타킹화 시켜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러면 건들건들거리지도 딱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기가 되고 운동 선수거든요. 엘리트 선수인데 그 부분에서 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안전에 대한 서술형이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학기 때 진행했던 체육 수업은 결국에는 교과 성취 기준으로 교육감 국가적인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평가가 진행되고 기록의 과정이 진행되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결국에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학습했으면 미래의 그러한 부분들로 발현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그냥 단순히 네트행 경기, 배드민턴,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부분들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들을 학생에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점수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배드민턴이 너희들한테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스매싱을 겪고 그 의미를 빠르게 뽑기라고 해놨습니다. 그 해설 내용이 뭐냐면 정말 목표를 향해가지고 빠르게 전진할 수 있는 그 추진력을 스매싱을 통해가지고 나는 알게 됐다는 부분들을 알고 그런데 다른 친구는 스매싱하고 하이클리어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자신은 그 부분 하이클리어를 높게 올린다 혹은 안정된 삶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비록 스매싱은 빠르게 목표치에 갈 수는 있으나 그런 부분들은 위험하고 빨리 가서 좋을 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이클리어를 보면 정말 안정적인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빠르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정확하게 가겠다는 부분들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러한 체육이라는 의미가 정말 열심히 신체 활동을 통해서 지도하고 그 땀 속에서 정말 큰 가치를 학생들이 정말 가지고 갈 수 있겠다는 부분들을 확인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그 부분을 조금 보는 게 미술가로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많이 드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미술에 대해서 풍경화를 그 수업 시간에 배웠으면 풍경화를 마지막에 그려놓고 선생님한테 드리면 A, B, C로 나눠서 제 점수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정중심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풍경화를 그리기 위해서 스케치를 하잖아요. 채색을 하잖아요. 그 다음 조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어떤 A 학생은 스케치를 잘하는데 채색을 못하는 학생이 있고 조화를 못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스케치를 못하는데 채색을 더 잘하는 학생이 있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학생이. 배드민턴 경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학생은 풋워크를 못해요. 어떤 학생은 서브를 잘해요. 어떤 학생은 하이클리어를 못해요. 다 달라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캐치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되냐면 학생하고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기록이 됩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배드민턴 기능이 향상된 어떤 기능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내고 어떻게 풀어내는가가 과정 중심 평가고 곧 그게 교육 과정 속에서 수업이 일어나고 수업 안에서 그 평가가 일어나고 평가가 당연히 기록화되고 결국에는 학생이 성장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미래 삶과 연계성이 있는 부분들이 정말 개인적인 생각에 교수 평기에 일치하다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